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한겨레 신문입니다. 박용진 3법 압박 나선 한유총, 유치원 단체죠. 한유총 눈치 보나 몸살이는 의원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박용진 3법 논의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한유총 통과 반대 공문을 의원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교육위 의원들은 직접 찾아가기도. 그러니까 지금 국회 모습이요. 이 법안 논의를 앞두고요. 이렇습니다. 후폭풍 걱정하며 시간 끌기 조짐도 좀 엿보인다 그러고요. 사립유치원은 개인 재산인데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는 이런 지적을 지금 이 한겨레 기사는 하고 있습니다. 양무석 이사장님. 예. 의원들의 이런 모습 분명히 지금 뭐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 네. 법안 자체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의원들의 이런 몸살이기. 그 법안 자체의 내용 문제는 예. 한 가지로 이제 좁힐 수가 있는데요. 예. 사유재산에 대한 공적 이용료를 사립 유치원에서 그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이제 여기에 그 일차적으로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쟁점은 기본적인 논의가 숱하게 되어 왔기 때문에 예. 그 더 이상의 논쟁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이다.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립 유치원의 현재의 이러한 방만한 운영과 예. 경영 그리고 정부에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의 소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가 터졌을 때 불이 달구어졌을 때 이 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윤창호 후보가 마찬가지로 또다시 예. 시간이 지나면 허지부지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예. 우리는 박근혜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를 넘어오면서 예.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서 예.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던 한국 사회였습니다. 예. 워낙 로비력이 사립학교 전체가 셌기 때문에 자 사립 유치원의 이번 현상을 보신 바 아시다시피 예. 지금 이 상황에서도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랬었을 때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여론이 들끓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또다시 긴밀하게 유착된 정치계와 예. 그다음에 그 사립학교와의 그 유착 관계를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던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왕따를 당하면서 이제는 엄청난 개인적 피해를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 제기에 예. 대한 불행한 결과를 나올 수 있는 위험마저도 있고 그럼 이후에 누가 이러한 민감한 문제 그리고 돈 있고 예. 조직력이 있는 조직과 예. 그들의 그 부패를 혹은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예. 이 문제는 시간 끌기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 선택의 문제 쟁점으로 남아있는 예. 사유재산에 대한 공적 이용료에 대한 부분은 선택의 문제고 예. 빨리 정리해서 이번 국회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한 텀 넘어가면 예. 현실적으로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초조감을 저는 느낍니다. 김수희 교수님, 예. 몸을 사리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국회 지금 의원들 그리고 한유총은 공문을 보내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게 어리석은 판단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리석은 판단. 예, 이게 이제 그 국민들이 그냥 이게 추상적인 공익 차원에서 예. 지금 화가 나 있고 또 이런 이제 입법을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예. 당장 지금 고통스러운 부분들인 건데 예.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입법을 방해한다거나 또 이거 몸을 사리고 하면 이거는 무슨 뭐 이제 추상적인 차원에서의 법리 논방 이런 데서 개인 재산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한가롭게 보이고 이제 핑계로밖에 보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지금 이제 몸살이는 분들 이제 다음 총선 이제 점점 다가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실 텐데 당장 당내 공천이라든지 예. 혹은 뭐 그 여러 예. 시민단체들의 이제 문제 제기나 예. 이런 부분 안 받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현명치 못한 지금 판단인 것 같고 오늘 당장 심사했겠다 그러는데 이렇게 예. 몸살이고 심사 거부하는 의원들이 있다 그러니까는 국회 예. 앞에 지금 시민들 모이겠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유총도 어쨌든 예. 개인 재산의 부분에서 존중받으면서도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이렇게 되면 너무 이제 사익 추구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실제
정말 의도치 않게 자신을 범죄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돼버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현명하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제 한유총 분들은 좀 더 이게 사회적인 수기가 필요하다든지 오히려 좀 더 전향적인 대체 입법에 대한 제안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이 필요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몸살인 의원분들에 대해서 지금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엄중한 경고라든지 뭔가 이게 지금 조치가 빨리 지금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요. 국민들 눈에 국회의원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들이 아니고 특정 당체의 이익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 이런 인식 자꾸 주게 됩니다. 의원분도 이런 거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한국당 주도권 쟁탈 골몰, 쇄신커녕 탄핵 책임 공방만, 전원책 불집힌 탄핵 책임 논란, 복당파, 친박근혜에게 날선 신경전이다. 탄핵 겪고도 쇄신은 사라졌다. 이런 비판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요. 자유한국당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 있습니다. 한국당 태극기 부대 품으면 약될까 독될까? 조강특위 해촉, 전원책이 본격 거론, 당 지지율 정체에 흡수 주장 허적, 새 결집 도움, 통합엔 악영향 전망이다. 윤시환 변호사, 이른바 태극기 부대, 이분들 품을까, 품지 않을까? 이거 고민인 것 같아요, 지금 한국당에서 계속. 어떤 상황입니까? 뭐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게 물론 이제 전당대회 대의원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그 당내 어떤 개파적인 차원에서 문제도 되고 있지만 실제 그분들의 어떤 성향을 기준으로 이제 문제를 삼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분들은 예전에 한국당을 탈당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태극기 부대라고 저희가 칭하지만 실제 그 지도부에 있는 분들 몇 분을 제외하고는 사실 똑같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국당 당원이었는데 나가셨던 분들이. 성향이 보수건 또 보수 성향이 강하건 간에 똑같은 한국당 당원으로서 보수적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서 몇 분들의 어떤 발언이 너무 세다 또는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극보수다라고 칭해지는 분들 때문에 거기에 그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 전체 다가 그렇게 그런 성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국당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을 이유도 없고요. 또 그것 때문에 한국당의 어떤 성향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한나라당이 태극기 세력을 뭐 배척해두고 지금 할 사정이 아니죠. 한나라당이 아니라 한국당. 한국당. 한국당의 사정을 보건대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걸 보건대 결국은 세력의 확장 측면에서 본다면 궁극적으로 태극기 세력을 품어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순서와 시기입니다. 현재는 자유한국당이 새로 살아가려면 새로운 비전을 확립하고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태극기 세력부터 품겠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태극기 세력은 이미 그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시대적 심판을 한 번 받은 세력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세력이 물론 한 번 심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그 심판이 가는 건 아닙니다. 다시 언젠가는 복권도 될 것이고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으로 봤을 때 그럴 시기가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빨리 자유한국당 입장으로서는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비전을 내놓고 태극기 세력에 흔들리지 않고 당을 끌고 가는 기초 체력을 만든 다음에 품어야지 지금 품겠다 말겠다 말이 나오는 거는 순서가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태극기 세력을 품내 만에 이거 논의할 때가 아니다. 지금 그런 지적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인 흡연 줄었지만 음주 늘었다. 아까 잠깐 나온 내용입니다. 복지부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인데요. 성인 흡연율은 역대 최저입니다. 그런데요. 월 1회 이상 음주는 62.1%가 응답을 했습니다. 월 1회 이상 음주. 최고치. 담배는 덜 피지만 술은 많이 마신다는 거거든요. 이런 조사가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었군요. 여기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 주폭이 된 청와대 경호처 직원. 북한에서 가져온 술 마시자며 본인이 합석 권한 시민을 폭행했습니다. 청와대 대기 발령, 징계위 회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무서 이사장님, 이런 분들 술 먹고 왜 이러십니까? 지금 술 너무 먹는다는 지적과 함께 이런 일이 또 벌어졌어요.
예. 코미디 프로 같죠? 예. 항상 나오는 게 내가 누군지 아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왜 끊이지가 않습니까? 그거 웃자라고. 예? 정말 아직도 예. 자신이 어떤 그 권력기관에 일을 하거나 자신이 어떤 공직에 고위직에 있거나 자신이 예.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 그 꼭 잡혀가거나 체포됐을 때 내가 누군 줄 아냐. 이 영화 대사거든요. 영화에서 나오는.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답한 사건. 왜 자꾸 나오는 걸까? 이것도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가 나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2에서 18도로 예상됩니다. 아침의 매일 경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